당시에 김동준 씨와 최수종 씨가 크레딧 신경전에 이어서 불화설까지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애비약만 먹는 아이돌이 보아?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불륜을 저질렀고 아내 소유진 씨에게 상습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안녕하세요. 뉴스잼 황소영. 박정선 기자입니다. 고려 거란 전쟁, 최수종, 김동준 기싸움 중이라는 키워드를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요즘 넷플릭스와 KBS에서 방송되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 혹시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아, 네, 요즘. 맞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와 관련해서 아직 시청자들은 눈치채지 못한 하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 선배인 배우 최수종 씨가 아닌 후배인 배우 김동준 씨가 드라마 등장인물 1번에 이름을 올렸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드라마나 영화 포스터를 보면 엔딩씬에서 반드시 크레딧이 등장하잖아요. 그쵸. 크레딧 순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제 시청자 사이에서도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일 거예요. 네, 맞아요, 업계 맞아요. 관계자들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뭐 그래봤자 관객은 잘 보지도 않는 글자 나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배우의 인기와 또 영향력 그리고 더불어서 또 작품 속에 캐릭터 비중을 또 차지하는 게 크레딧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고려거란 전쟁의 경우에는 최수종 씨가 10년 만에 복귀하는 사극으로 방송 전부터 굉장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최수종 씨가 이 사극 장르물에서 아주 상징적인 배우잖아요. 그쵸? 고종순종, 최수종 그럼요. 이라는 말도 있듯이 워낙에 또 무게감 있는 역사 속 인물을 많이 연기를 했었고 연기력이 워낙 출중해서 이번 사극 복귀에 대한 또 관심도 높았습니다. 이 최수종 씨의 사극 복귀작으로 주목을 받은 작품이 바로 고려거란 전쟁인데 크레딧에는 고려 제8대 황종 현종을 연기한 김동준 씨 이름이 가장 먼저 적혀 있어서 좀 의아했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나이는 물론 연차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납니다. 김동준 씨한테 최수종 씨가 엄청난 대선배잖아요. 사실 저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포스터도 보면 최수종 씨가 한가운데 있긴 하지만 김동준 씨 얼굴이 가장 크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커다랗게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한 번 또 놀랐었습니다. 당시에 김동준 씨와 최수종 씨가 끝과 끝에 앉아서 질의응답을 소화를 하더라고요. 당일에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두 사람이 붙어있는 모습은 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탓에 방송가에서는 이 크레딧 신경전에 이어서 불화설까지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준 씨 소속사가 김동준 씨 이름을 1번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저도 이 소문을 들었어요.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김동준 씨는 인터뷰를 할 때도 만났었지만 크레딧 순서를 선배를 제치려고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행사 진행하기 전에 네. 그리고 포스터 나오기 전에 사실 배우들이 체크를 하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을 과연 어필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점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팩트 체크는 해봤는데요. 소속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KBS에 어떤 참견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워낙 선배들을 따르는 김동준 씨인데 불화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일축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크레딧 순서를 보고 놀란 건 김동준 씨 측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놀라고서는 아무 말 안 했다는 건가요? 그거 이후에는 뭐 어떤 입장은 없었습니다. 아, 점점점 알겠습니다. 이 사실 고려거란 전쟁은 최수종 씨가 오랜만에 보여주는 사극이기도 하지만 이 강감찬 장군이 아닌 현종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다루는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현재 방송분에서도 강감찬 장군 분량은 예상보다 많지 않고요. 이 김동준 씨가 연기하는 현종의 성장 서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력과 선후배를 따지자면 최수종 씨가 1번이지만 현실적으로 분량을 고려하자면 김동준 씨가 첫 번째 주연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 업계를 잘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같은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흔하지 않죠. 분량이 물론 현종이 많긴 하지만 누가 봐도 최수종 씨의 10년 만에 복귀작이었고 이건 최수종 씨의 굉장히 큰 아량과 후배에 대한 또 그런 배려가 아니었을까. 네, 성인군자다운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수종 씨 측에도 이 같은 입장을 물었었는데 최수종 씨 측은 이제 사극이라는 대하사극이라는 장르가 혼자만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 모두가 함께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크레딧 순서가 되든 상관은 없었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굉장히 또 그 선배의 품격에 좀 놀랐던. 역시 네. 고종순종 최수종이네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연출자의 좀 의도가 들어간 크레딧 순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종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김동준 씨 이름을 좀 위로 올린 거죠. 그래서 크레딧을 둘러싼 불화설은 드라마가 좀 진행이 돼가면서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종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하려는 제작진의 의도가 점차 강하게 전달될 전망이니까요. 애비약만 먹는 아이돌이 보아?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수 보아 씨와 관련해서 꼬리를 물고 만들어지고 있는 몇 가지 가짜 뉴스도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2월 공개된 구라철에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연예인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날 게스트가 슈퍼주니어 신동 씨였습니다. 그 방송 저도 봤거든요. 근데 갑질 아이돌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아이돌이 난 에비앙만 먹어라고 해서 스태프가 진땀을 흘리다가 도저히 에비앙을 구할 수가 없어서 병망구에다가 거기다 다른 물을 담아서 줬는데 그 물을 마신 해당 연예인이 역시 물은 에비앙이야 라고 했다는 사연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주변에서 다들 누군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날도 김구라 씨가 신동 씨를 막 툭툭 찌르면서 그쪽 회사를 하던데? 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신동 씨가 급하게 급정색을 하면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고 대처했습니다. 물론 해당 방송에서 보아 씨라고 거론하지 않았지만 신동 씨와 같은 소속사라는 이야기가 이미 방송에 언급됐기 때문에 보아 씨가 해당 방송과 관련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 거론이 되더라고요. 진실은 뭔가요? 사실 이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네. 보아 씨는 에비앙만 먹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SM 측 관계자는 어떻게 에비앙만 먹고 사나요? 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비앙을 마실 수는 있겠지만 에비앙만 고집해서 먹는 건 아닌 거죠. 오히려 보아 씨에게 이런 가짜뉴스가 있었냐고 더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옛날부터 있어왔던 가짜뉴스여서 그 관계자분도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에비앙과 둘러싼 가짜뉴스가 보아 씨뿐만이 아니라 약간 뭐 배우 누구 버전, 가수 여러 가지 누구 있습니다. 버전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진화하면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아 씨와 관련한 가짜 뉴스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뉴스인데요. SM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인 걸그룹 갓더비트 있잖아요. 올해 초 열린 서울가요대상에서 갓더비트가 본상을 받았는데요. 수상 소감 중에 태연 씨가 이 굳은 표정으로 있다가 과거 버전으로 훌륭한 멤버들과 그룹 활동할 수 있어 너무 영광이었다라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 씨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달라는 미래형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두 사람의 소감의 온도차가 있다면서 불화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걸 누가 믿어라고 했는데 너무 억지 않냐고 생각했지만 시상식 이후에 SM 직원이 유출한 태연과 보아 현재 기싸움 중이라는 증거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물론 해당 논란이 심각해지자 이제 보아 씨가 나서서 이상한 추측 그만해달라라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보아와 태연 씨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물었습니다. 네. SM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가 왜 안 좋겠냐라면서 보아 씨가 생각하는 태연 씨에 대해 물었는데 정말 예뻐하는 후배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였군요. 이 모든 게 결국 가짜였던 것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백종원 씨 관련입니다. 백종원 상습 폭행설부터 사망설까지 왜인데요. 이 다양한 방송에 출연해서 호감 이미지로 이 백종원 씨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가짜 뉴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진짜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가짜 뉴스를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이었죠. 백종원 씨가 희귀병에 걸려서 응급실에 이송됐다거나 100억의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식의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사망설 가짜 뉴스가 정말 제일 악질인 것 같습니다. 이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대체 왜 죽입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이 뉴스를 꼭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맞습니다. 백종원 씨는 운영 중인 브랜드 점주 카페에 아주 잘 있다, 몸도 건강하다라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조회수를 올려서 돈을 벌기 위한 유튜브 채널의 가짜뉴스 유포였던 거죠. 특히 해당 채널의 설명 같은 것들이 번역체인데요. 수익을 노린 해외 유튜버들의 범행으로 보입니다. 사망설이 퍼진 게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또다시 이번엔 불륜설 가짜뉴스가 퍼져나갔습니다. 워낙에 스타 부부이다 보니 이런 가짜뉴스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백종원 씨가 불륜을 저질렀고 아내 소유진 씨에게 상습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정말 허무맹랑한 루머였죠. 또 최근에 또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인스타그램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피드를 저도 봤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근데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굉장히 어색한 번역체로 써 있었어요. 맞아요. 누가 봐도 해외 네티즌의 범행 같던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또 속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퍼져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고 백종원 씨가 결국 입장을 냈습니다. 백종원 씨 측은 이와 관련해서 가짜 백종원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예상되니 주의하라는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팩트체크 해드린 내용 외에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 사이트 그리고 SNS를 보다가 연예계 이슈 관련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댓글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가짜뉴스 헌터 이 코너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잼 황소영, 박정선 기자였습니다.